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반력, 수직 반력, 그 다음에 반작용 모멘트 이런 게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지점 상태에 따라서 회전단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반력이 있게 되고, 즉 수직 반력, 수평 반력이 있게 되고, 이동단인 경우에는 이 수직 반력 하나만 있게 된다.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단인 경우에는 수평 반력, 수직 반력, 그 다음에 모멘트 반력이 있어서 반력수는 세 가지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반력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조물 판별을 하게 되는데, 구조물 판별할 때 구조물 판별할 때에 이 반력수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력해법에는 이제 도해법의 시력도, 연력도법, 그 다음에 수치해석법이 있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간략히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제 평형조건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타가 있는데, 평형조건식에 의해서 세 가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부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 방향을 플러스 x축인 경우, 이쪽 방향은 y축이 플러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본다. 이제 일반적인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 전에 이제 이 시력도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힘의 합력이라든가 힘의 분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해법은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를 이제 찾아내는 게 수식해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에 C와 D점, 특정한 점에 하중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집중하중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P1과 P2처럼 C점과 D점에 이렇게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이제 이 반력,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미지수가 뭐가 되냐면 이제 반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반력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반력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조건식을 이용해서 이 반력, 즉 미지수를 알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평형조건식은 지금 정정 구조물 상태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P1과 P2처럼 이렇게 집중하중이 2개 이상 작용할 때에 이 P1 또는 P2를 각각, P1만 생각할 때는 P2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P1에 대해서만 반력을 구하고, 또 P2를 구할 때는 P2가 작용하는 걸로 했을 때는 P1이 작용하지 않는 걸로, 없는 걸로 생각해서 P2가 작용할 때의 반력을 구해서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일단 P1에 대해서만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2를 또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P1에 의해서 나온 반력, 즉 미지수의 값하고 그 다음에 P2에 의해서 나온 반력, 미지수의 값을 각각 더해준다. A 지점에서의 미지수의 값을 더해주고 B점에서의 각각 나온 값을 더해주는, 그러면 P1과 P2가 동시에 작용할 때 이 A점과 B점의 미지수의 즉 반력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P1에 대해서 좀 보면, 이렇게 P1만 작용할 때를 생각하면 A 지점과 B 지점은 우리가 지점, 지금 지점이 지점이 A 지점은 지금 회전단이죠. 회전단. 그 다음에 B 지점은 지금 이동단이에요. 이동단, 회전단.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동단하고 회전단의 반력수는 몇 개죠? 자, 이게 우리가 이 앞전에 했던 것처럼 이동단의 반력수는 한 개단이죠. 한 개. 이게 이동단이니까. 그 다음에 회전단의 반력수는 두 개란 얘기죠. 이게 회전단이니까 요 반력과 요 반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 문제에 여기 설명에 되돌아오면 요 회전단은 이 반력하고 수직 반력하고 수평 반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A점의 수평 반력을 HA라고 하고 A점의 수직 반력을 RA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HA과 RA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B점에서의 여기 B점이면 지점이 B점인데 이 지점은 지금 이동단이란 얘기죠. 이동단일 때의 반력은 한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직 반력 하나만 RB만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지수, 이게 지금 모르죠? 이게 얼마인지.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지금 모르죠? 지금 미지수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HA, RA, RB를 지금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평행조건식을 사용을 해서 보면 일단 수평 반력의 모든 힘이 다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전 시간에 좀 암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따라서 HA 수평 반력은 이쪽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금 HA 가상이 모르는 HA만 있다는 얘기죠. HA 그 밖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라든가 다른 가상의 미지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HA는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HA는 없는 거죠. 지금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 우리가 평행 조건을 보면 모든 수직에 대한 합이 제로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정 구조물일 때. 그러면 이때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요게 있고 RA, RB 있고 P1이 있죠. 우리가 그런데 Y축 방향은 상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렇게 지금 상향 방향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모르지만 가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옳고 그른지는 이 결과가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일단 RA를 플러스로 보고 그 다음에 RB도 플러스로 보고 그 다음 P1은
요거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되겠죠. P1이. 그 밖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요 세 개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 0이 돼야 되겠죠. 합해서. 요 시그마라는 뜻은 합산이라는 얘기, 합을 말하는 거죠.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세 번째 조건. 임의의 모멘트, 임의의 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B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모멘트를 생각할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직각된 거리. 직각된 거리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모멘트, 우리가 모멘트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이죠, 지금.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B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뭐 다른 데를 기준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점이 지금 A를 기준해도 된 지점이 있고, B를 기준으로 하는 지점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기준을 B를 기준으로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B가 기준이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이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어떠한 외부의 힘이나 반력에 의해서 모멘트가 생길 거란 얘기죠. 따라서 B점을 기준으로 이 RA는 어떻게 돼요? 힘이 모르는 지금 미지수지만 어떤 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모르는 미지수 힘이 RA가 있고 여기서 B점까지의 거리가 L이란 얘기죠. L. 여기 L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L. 그리고 모멘트는 어떻게 됐어요? 모멘트는 힘에다 직각된 거리를 곱했죠. 그죠? 이게 모멘트니까 우리가 요 힘에다가 B점까지 거리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방향을 말해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여기가 기준이에요. B점이 기준이라고 우리가 정했단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정한 거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부터 이 RA라는 힘은 가상의 이 RA, 모르는 이 RA는 이렇게 돌 거란 얘기죠. 이렇게. 즉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그죠? RA 곱하기 거리 L.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으로 하고 P1이 있다 이게요. P1은 지금 요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래서 시계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힘은 P1이 되고 거리는 B 여기서부터 요 C점이라고 한다면 요 C부터 B까지의 거리는 B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1. 그 밖에 지금 RB가 있죠. 근데 RB가 있는데 RB 힘은 있는데 여기가 기준이 B점이 기준인데 RB의 이 모르는 미지수의 힘 RB는 힘은 RB이지만 거리가 B점이 기준이니까 자기 자신의 거리가 여기가 거리가 되다 보니까 거리가 0이란 얘기죠. 거리가 0 이퀄 0. 이거 이해되죠? 따라서 여기 요 세 번째 방정식으로부터 여기 RB 곱하기 0은 0이니까 0이 되고 이걸 좀 정리를 하면 RA 거리 L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요걸 통째로 이쪽 이 등호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퀄 P1 B1 이래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세워서 이렇게 풀었는데, 따라서 모르는 이 아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의 L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L 없어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르는 미지수 RA는 어떻게 돼요? L분의 P1, B1,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RA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 RA가 지금 요거 RA죠. 여기 RA. 이게 모르는 미지수 RA는 얼마냐? 우리가 구해보니까 L분의 P1, B1,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두 번째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RB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RB도. 그죠? 그래서 RB, 요 두 번째 방정식에 요 RA를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습니다. 요 값. L분의 P1, B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L분의 P1, B1 플러스 RB 마이너스 P1 이꼴 0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요 RA, RB만 남기고 요 두 개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고, 그죠? RB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고, 뭐 편할 대로 하는데, 일단 RB를 남기고 요 등호가 나오겠죠.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나머지는 옮기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P1이 되고 플러스 P1이 되고, 얘는 지금 플러스 상태니까 이동하면 마이너스 L분의 P1 B가 되겠죠. B1이네요. B1.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게 P1이죠. 지금 P1.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RB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분모를 통일해서 우리가 구하면 L분의 P1 L 마이너스 P1 B1 1이 되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L분의 P1 가로하고 이 P1이 양쪽에 있으니까 가로 밖으로 이렇게 빼냅니다. 그러면 P1 빼내면 L-B1 1이 되네요. 이 L-B1은 어떤 거죠? L에서 B1 빼니까 A1이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돼요? 결국 L분의 P1 A1 1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RB죠. 지금 RB. 따라서 모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RB는 얼마냐? L분의 P1 A1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 A점의 이 회전단에 의해서 생기는 반력 RA과 B점의 이동단에 의해서 생기는 RB, 이것은 외부에 집중화중 P1에 의해서 생기는 이 RA과 RB는 각각 RA는 L분의 P1, B1, RB는 L분의 P1, A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P1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지금 P2가. 이 P2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했던 반복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해주냐? 이 작업을 다시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외부 하중이 이번에는 P1이 아니고 P2만 있는 상태. 여기에 P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복으로 똑같이 RA와 RB를 구해줍니다. P1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RA와 RB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지점 A와 지점 B 사이에 이런 보라고 하는 이런 막대기 위에 집중하중 P1과 P2가 있을 때에 모르는 RA와 RB를 각각 구한 걸 더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복의 법칙에 의해서, 중복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해서 구하는 게 수식해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면 평행조건식을 만들 것, 그 다음에 모멘트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과 거리를 알아낼 것, 그리고 나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머지 이 설명은 여러분도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RA를 구할 때에 각각의 P1에 의해서 집중하중, P2에 의해서 집중하중에 의해서 나온 값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거하고 그것을 조금 더 한꺼번에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RA를 구할 때에 이 상태에서 RA를 구할 때에 이 지간 A와 B점의 거리 L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할 때는 B점에서의 모멘트의 대수의 합, 그래서 여기 B점에서의 모멘트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해주는 거죠, 각각을. 근데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구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구해서 더해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P1에 대한 모멘트, P2에 대한 모멘트, 그 다음에 A와 B점의 거리 L,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방정식을 세워서 하면 다른 미지수도 같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P1이 한 개만 작용할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작용할 때 또 더해서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상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이 P가 이 보라는 이 막대, 이게 이제 우리가 수평 부재, 우리가 건축에서 수평 부재는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보가 많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보 위에 조금 전에는 이 수직으로 이렇게 P1과 P2가 이 보와 직각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집중하중이 그렇게 작용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집중하중이 P가 어떤 각도로 이렇게 경사지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평보가 있고, 목구조에서 그래서 평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옷자보가 이렇게 시옷자보가 이게 결부가 되게 되는데, 이때 평보와 시옷자보, 그 다음에 기둥. 그래서 시옷자보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오겠죠. 이 처마, 이 경사각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올 때에 여기에 작용하는 이 기둥에 작용하는 반력, 그 다음에 이 보에 작용하는 수평력, 수직력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C점이라고 한다면 이 A와 B점의 보라는 예를 들어서 뭐 보의 길이가 뭐 8m면 8m, 6m면 6m짜리 이런 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 C점에 이 시옷자보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런 경우, 또는 어떠한 그
다른 부재로 구조 부재에 의해서 이게 집중하중이 시호자 각도를 가지고 경사직이 작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 시호자보에 의해서 생기는 반력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이제 A점은 지금 회전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전단일 때의 반력은 두 개다. 수직과 수평 반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직 반력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 수평 반력이 이렇게 있겠죠. HA. 그 다음에 이동단은 지금 하나니까 반력이 이 수직 반력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HA는 이 이 외부의 하중이 수평 반력이 생기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가 아니고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데 그 값이 이렇게 갖게 된다. 그래서 요 P1을 우리가 이제 요 앞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그 불력을 좀 생각하면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불력이. 그러면 요 크기는 P의 어때요? 사인 세타만큼. 요 크기는 P의 코사인 세타만큼.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평행조건식을 사용하면 H는 제로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놓고 이렇게 플러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 HA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요 크기가 아까 얼마였어요? P의 코사인 세타만큼 있으니까 P의 코사인 세타만큼. 그리고 나머지 수평으로 작용하는 게 없죠. 요거하고 요거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꼴이야. 나머지 두 번째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에 대한 거를 보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요거 하나. 요게 있죠. 요게 얼마예요? P의 사인 세타만큼. 그 다음에 얘가 있죠. 또. 요 세 개가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없죠.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방향이 요 방향을 플러스로 생각하면 RA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사인 세타 플러스 RB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HA를 구할 수가 있고 바로 이렇게 H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RA와 RB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이미점에서의 그래서 여기서는 B를 기준으로 한다면 B가 되겠죠. 꼴0.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B가 기준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RA 거리 B점까지 거리 L 그 다음에 HA가 있는데 거리가 없죠. 지금 플러스 HA 거리가 0 왜냐하면 B점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P1이 있죠. 지금 P가 있죠. 근데 P의 불력 P 사인 플러스 P 사인 세타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B1이네요. B1 그 다음에 P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얘도 지금 거리가 없죠. 거리가 곱하기 0 그 다음에 플러스 RB도 있죠. RB도 거리가 없죠. 지금 이꼴 0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 나머지 얘하고 얘만 남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나머지 RA L 플러스 P 사인 세타 이꼴 0.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면 RA L 이꼴 마이너스 P 사인 세타 1이 되겠죠. 그래서 L을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A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RA는 마이너스 L분의 P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마이너스의 값은, 이 마이너스는 RA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더라 이거죠. 반력이. 우리가 모르는 이 RA 값이 방향이 이렇게 크기는 요만큼이고 반력은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나머지 이 RA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RA 값을 집어넣어서 RB를 구하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하면 RA는 요만큼, L분의 B 사인 세타, 그죠? L분의 P, 이게 거리가 여기 빠졌네요. 그죠? 거리가 B1이네요. B1. 여기서부터 빠졌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빠뜨렸네. 옮겨 적을 때 빠뜨렸는데 여기 B1이 있죠. B1. 얘도 B1. 옮겨 적을 때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B1. 그래서 RA는 L분의 P B1 사인 세타, B는 L분의 A1이죠. 여기는 A1 사인 세타, HA는 P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경사져서 집중화적인 어떤 각도로 작용할 때도 우리가 모멘트의 기준점을 잡고 이 경사진 부분을 힘의 분력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중화중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이 P가 예를 들어서 10kN 그리고 L이 스팬이 예를 들어서 6m다 하고, 이 C점까지의 거리 A1이 2m고 B1이 3m다. 이때의 RA와 이때의 반력을 구해보죠. 반력을 여러분들 그 A4 용지에 구해가지고 풀이를 구해서 사진 찍어서 카페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수고했어요.